다들 꼴도 보기 싫다고 하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건 재밌는 너무 타당한 의견이 하나 반응이죠. 있죠. 정봉주 아침 민주 TV 시키면 재밌겠네. 자, 저희가 지금부터 재밌는 이 거. 얘기를 말씀하세요. 꼭 중간에 네네. 제가 그 장모님을 모시고 네. 주말에 원주를 갔다 원주. 왔거든요. 네, 리조트를 갔는데 리조트에서 저녁 때 이제 네. 맥주 한잔 하면서 치킨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반대편 테이블에 여성분들이 중년 되시는 분들이 친구랑 같이 왔는지 꽤 많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가시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네. 고발뉴스 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 장모님 앞에서 그래도 기가 좀 사셨겠네. 와가지고 네. 고발뉴스에서 봤다 이거지. 야.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우리 사위가 그러니까요. 대견은 했겠습니까? 아니, 무엇보다 그 많은 출연 채널 가운데 고발뉴스 이렇게 했다는 사실 거예요. 이 방송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김동완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야, 이거 일단 기사 보시죠. 조세일보 김민석 당대표 기획 분야 특보에 정봉주 전 의원 임명. 기획 분야 특보면은 좀 중요한 특보 자리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기획특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시지라든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당에서의 그런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일까요? 좀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드러날 수 있는 전략들을 기획하시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가 기획에서 시작해서 기획으로 끝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야, 네. 이거 어떻게 지금 뭐 글들이 뭐 커뮤니티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실제로 몇몇 이렇게 우리 뭐 네티즌 평론가님들이라고 이제 통칭하잖아요. 그분들 분석해 놓은 글들을 몇 개 봤어요. 근데 그럴 듯 하더라고. 이분이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좀 안타깝게 네. 좀 고초도 겪고 안타깝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실제 아마 여하튼 무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요? 여하튼 저도 뭐 좀 확인해 뭐 보겠습니다. 구설수도 있었고 지난번에 뭐 명파리 판문도 있었고. 네, 그러게요. 그래서 하지만 이 민주 진영 전체는 정말 애증보다 애가 더 많은 분이거든. 이분에 대해서. 근데 이분을 특히 지금 당 통합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상당히 좀 이채로운 카드다. 그러면서 뭐 평론들이 많은데 혹시 뭐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평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평론가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 인사. 이해 안 네, 된다. 이해는 좋아요. 이해는 안 되는 인사인데 뭐 의원님께서는 기획특보 되게 중책이라고는 표현 안 했으나 뭐 하여튼 그 의미 있다. 저는 아니거든요. 내수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당의 중책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인사가 됐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됐고 기획은 전략기획위원장이 보통 당연하죠. 통화를 하거든요. 특보들은 이렇게 외화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게 맞는 말인데 이제 아니거든요. 그 실제로 이 네티즌 평론가들은 여러 가지 뭐 포석을 또 강조합니다. 이게 김어준과의 관계, 뭐 소위 말하면 문파에서의 어떤 지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적인 포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제가 그 특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나 이제 당의 큰 흐름이나 네. 방향을 짜는 거고요. 실제로 특보가 하는 역할은 뭐냐? 현장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당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사회적 약자 분야의 최혜영 전 이제 의원님이시죠. 그래서 들어가셨고 또 정책 분야에는 한상인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이 임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특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당과 시민들의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마무리를 짓자면 이게 뭐 사실 중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외화되는 중책은 아닌데 교육원수원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거기에 예. 비하면 당직의 비중은 낮은데 네, 그래서 신임 당대표가 무슨 보관을 가지고 하셨을 것 같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냥 그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지켜보면 되는 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사무총장에 이분이 임명했다 그러면 전 반대했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당을 소란스럽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특보 정도는 대중들이 이해 안 되고 당대표 신임 당대표께서 생각을 가지고 인사권 행사해도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댓글 중에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고 네. 무슨 뭐 보관이나 해안이나 생각이 있으셨겠죠 하고 해도 되는 그런 보직이라고 생각한다. 하원기 소장처럼 얘기하는 게 맞아. 근데 당장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또 요거를 또 궁금해 하시니까 나름대로의 또 이제 전망을 말씀을 드려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니 대통령 공격했는데 네. 다들 꼴도 보기 싫다고 하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건 재밌는 너무 타당한 의견이 하나 반응이죠. 있죠. 션스워드님께서 정봉주 아침 민주 TV 시키면 재밌겠네. 그건 안 되고요. 정봉주랑 김용민 딱 투톱으로 시키면 재밌겠네. 아, 정봉주 얼굴 보기도 싫다 미셸님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요 그런 의미랑 한번 빗대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그림이잖아요. 포석이고 어떤 실제로 거기서 하는 직능보다도 그림이 또 주는 의미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당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정청래 전 당대표, 황명선, 강두구, 이원주, 문정복 자, 지금 앞으로 자리해 워크숍이란 주시기 말이에요. 1박 바랍니다. 2일. 여기서 전임자에게 후임자가 손잡고 감사패 주고 사진 찍고 김민석. 요런 것들 요 정도 수준의 사실은 스킨십도 이게 정치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게 감사패가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박용진 선배가 음흠. 저희 당의 당원들 권리 당원분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지금 일 잘하니까 또 칭찬 받잖아요. 정봉주 의원께서 지금 이 많은 반응들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지해서 당분간 뭐 믿고 한번 지켜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분들도 이 인사에 대해서 화가 날 정도로 그분에 대한 불신이 짙고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거를 좀 의식을 하고 받은 기회에서 이제 그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회를 한번 주고 그리고 기회를 통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패자부활전이 보장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네, 실제로도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뜨거워요.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좀 화제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뭐 논란이 되는 경우들도 많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제 김민석 신임 이제 당 대표님께서 임명되신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내고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신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 감수하고 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이제 다시금 정치적으로 좀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어떤 발언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보시는지를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켜보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그렇게 대통령 공격 많이 했던 상대당 진영 인사들도 영입을 하고 손 내밀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근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정봉주 의원은 뭐 그 반명 뭐 명팔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상대당 정도만큼이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민석 당대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때 확장하고 품을 넓혀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인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선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자.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네, 그러니까요. 네, 극복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도일 것 같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도 많고 기획력도 있고 또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잘 알고 있는 인사고요. 그럴 때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특보단이라는 게 사실 당대표가 소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거창하게 뭘 명함 박아가지고 나와서 행세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맡겨진 그 일의 크기는 그 정도구나. 그런데 이제
그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왔었던 정치 역정이나 이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려해서 뭐 예를 들면 그 과거 낙검수했다가 정청 의원하고 지금 약간 소원해진 관계가 됐다거나 뭐 김호준 씨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런 면에서도 김민석 대표의 자신감이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댓글 보니까 정봉주 여전히 싫어하시는 분 되게 많구나. 당연히 많죠. 전 타당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실. 뜨겁네. 확실히 화제성 정은혜 의원님 말씀하다 화제성은 뭐 네. 아니 반면 이것만 있는 게 만렙입니다. 아니잖아요. 네네. 공천에서 공천을 못 줄 정도의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실망스럽다고 하는 반응들은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웰트님은 김어준, 유시민, 최욱을 정봉주가 잡으면 인정.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여하튼 좀 뭐 이런 말씀 기초로 했으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저는 김민석 다른 그림보다 이런 그림 있잖아요. 지금 국회 안에서 쫙 적진이라고 표현했는데 내란당 깊숙이 들어가서 다 손잡고 다 눈 맞춥니다. 이런 거 우리가 당대표한테 기대하는 영상 아닙니까? 악수도 누구랑 안 한다 그랬던 전임자에 네. 비해서 그죠? 그 본회의장 들어가면 그 싸한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온도차.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원래 잘 몰랐는데 의원이 되고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 싸합니다. 이게 AI는 전혀 알 수 없는 그게 있죠. 근데 그래서 보면 지금 본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뭐 이제 국민의힘 이렇게 다 따로 자리를 앉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상임위원 할 때도 보면은 따로 앉고 저희가 사실 대기실도 다 따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따로 써요? 예, 아니, 화장실은 같이 쓰는데 남녀 이제, 여야 이렇게 안 대기실도 주로 이제 따로 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쪽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기운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정은혜 의원이 뭐 길게는 안 하셨죠. 한 1년 정도 네네, 저 하셨는데 8개월 했는데 그쪽 안까지 가서 이렇게 휘젓고 인사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도 제일 어렸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저쪽에도 가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당 대표라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처음에 그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국회의원 딱 되고 나서 각각 의원들을 보면 우리가 게임 캐릭터들 보면 있잖아요. 뭐 스피드 몇, 뭐 예를 들면 뭐 순발력, 전투력, 뭐 전투력.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높았던 분은 일단 제가 그때가 2019년이었으니까 일단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게 약간 거의 범접하기 거의 만렙 어려워.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그게 있어요 정말로. 근데 당 대표라고 하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수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이렇게 가시는 게 쉽진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당 대표가 되자마자 저쪽을 가셨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8월 네. 사람이 보면 첫 인사가 중요하고요. 사실 헤어질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8월 부러운 2주. 눈이네요. 네. 증강현실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이게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상현실 같이 이렇게 뒤에 저런 눈 갖고 싶어요, 저도. 네, 가지세요.